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재무상태표 항목 중에 가장 마지막 내용인 자본 쪽으로 왔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죠? 자, 자본. 시험에 출제가 뭐가 되나 한번 경향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자본 쪽에서는요. 자본금이라는 개념과 인출기라는 개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볼까요? 이 내용이 이론이나 실무 문제로 2, 3회 시험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비교적 출제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구조죠. 자, 이 자본금과 인출금의 개념만 여러분이 명확히 아시면 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난도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간단히 여러분 우리가 어디쯤 와 있나 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드디어 우리가 당좌 자산의 시작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처음 시작을 해서 쭉 와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유동부처 공부했죠. 오늘 마지막 자본금을 공부할 거고요.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넘어갈 건데 수익과 비용은 공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산회계 2급 인강도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자본금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자본금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아마 고등학생일 수도 있을 거고요. 대학생일 수도 있을 거고 아마 일반 직장 생활 하시거나 그런 분들 계시겠죠. 좀 연령 차이도 있을 거고 사회 경험이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식사를 하러 간다 가정을 할게요. 조그마한 이제 분식집을 가면 그 분식집은 대부분 다 개인 기업이고요. 만약에 좀 아주 큰 그런 음식점을 가게 되면 거기는 법인일 거거든요.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먼저 만드는 절차가 조금 달라요. 자, 개인 기업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금방 만들어지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설립 등기를 해요. 그래서 자본금을 모으고요. 자본금을 자, 모아서 등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서. 그러면 여기서 주주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합니다. 왜? 자본금을 모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자본금을 주주가 내는 거고요. 이렇게 모이고 나면 여기서 주식이 발행이 됩니다. 주식. 그래서 조금 절차가 달라요. 조금 더 법인이 절차가 복잡해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자, 또 한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배분하냐 아는 겁니다. 개인기업으로 돈을 벌었다? 보시는 것처럼 이윤이 생기면 곧장 내 거예요. 개인 사업주 사장님이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한자로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그래서 법에 의해서 사람화가 된 인격이 부여된 별도의 객체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돈이 어디에 쌓이느냐? 다 그 회사에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만든 주주들은 내가 주인이지만 회사에 적립된 돈을 마음대로 뺏을 수가 없어요. 일정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나중에 주주한테 뭐로 주는 겁니까? 배당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돈이 분배가 되는 거죠.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도 살펴보면은요. 다 내 돈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 그런데 나는 무슨 세금을 내는 거냐? 사업 소득세, 소득세의 한 종류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버는 돈들을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 사업에서 번 돈이다. 사업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일단 돈을 주주가 번 게 아니에요. 법인이 번 거예요. 따라서 법인이 벌 때 무슨 세금 내는 거냐? 법인세를 내죠. 쌓여있는 돈을 누구를 주는 겁니까? 주주를 주죠. 여러분 그때 다시 무슨 세금 내는 거냐? 배당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누가 납부하는 겁니까? 주주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현재 여러분 전산회계 시험은요. 자, 전산회계 2급 차원에서는 이렇게 개인기업을 전제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현재. 왜 전산회계 2급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 대상으로 문제를 내는 거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 세무사회가 그렇게 난이도를 조정해서 전산회계 2급은 제일 쉬운 시험이니까 법인 바로 들어가면 어려우니 쉬운 거부터 하자. 개인 대상으로 하자라는 거고요. 전산회계 1급부터는
근데 난도가 좀 있어지니까 얘는 법인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의 상당 분들이 세무사나 회계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 내가 회계 사무실 가서 일을 하면 자, 기장이라 그래가지고요. 장부를 기록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럼 이 중에요. 일부는 개인 사업자의 장부를 만들기도 하고요. 일부는 법인 사업자의 장부를 만들기도 하니까 이 시험을 만드는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조금 쉬운 게 개인 사업자가 쉽고 조금 어려운 게 법인 사업자가 어려우니까 알았어. 전산회계 2급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개인 사업자 위주로 준비를 하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자, 법인 사업자 위주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시험의 커리큘럼을 짜 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때는 전산회계 2급 강의니까 뭘 위주로 설명하겠습니까? 당연히 개인기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제가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법인과는 그러면 자본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그것만 부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기업의 자본적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기업의 자본적 내용 첫 번째 바로 자본금이에요. 여러분 이 자본이란 단어는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면 요게 이제 자산이고요. 요게 이제 부채이고요. 이게 이제 자본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 자본 안에 여러 항목 중에 바로 하나가 뭐냐? 바로 자본금이에요. 금자 하나 달라지면 약간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자본금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기업을 만들 때 바로 출자한 돈이에요. 내가 회사를 만들 때 돈을 내면 출자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또는 설립 이후에도 돈이 더 필요하면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만들기 위해서 내가 투입한 돈들을 몽땅 다 뭐라고 부르는 거냐? 추가로 출자하던 처음 출자하던 얘를 다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자본금이라고 이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개정 과목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왼쪽은 자산이고 오른쪽은 부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본 쪽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회사를 만들 때 돈을 냈다. 회사를 만든 이후에 추가로 돈이 필요해 또 돈을 넣었다. 라고 하면 자본금이라고 이름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낸 겁니까? 개인 사업주가 낸 거죠. 이거 누구 돈입니까?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개인 사업주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법인이라면 똑같은 식으로 주주들이 돈을 냅니다. 회사 만들 때. 그것도 자본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익 잉여금을 잡아요. 이건 뭐냐면 법인이 벌어들인 돈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참고하셔야 돼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익 잉여금을 별도로 쌓아놓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개인과 법인을 비교하면서 개인의 경우에는 자, 개인 기업의 소득이 법인 거로 갔다가 개인으로 온다고 했나요? 개인 기업은 바로 개인 거라고 했나요? 바로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에요. 개인 사업자죠. 즉 어디 잉여금으로 가서 법인 거로 쌓였다가 오는 게 아니라요. 곧장 내 거예요. 내가 번 게 내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개인 사업자는 이익잉여금을 잡지 않아요. 즉, 자, 개인 기업은 언제든지 그만두고 내 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사업주 안에 출자한 이 자본금 안에 자, 모두 집어넣는 거냐? 출자한 돈도 들어가지만 더하기 개인 사업자의 이익도 같이 포함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재무제표를 딱 조회해 보면 딸랑 요거 하나예요. 자본금 딱 하나만 있어요. 즉, 이 자본금 안에는 내가 개인 사업자를 만들 때 넣은 돈도 있을 거고 추후에 번 돈도 있을 거고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인은 처음 만들 때 넣은 돈과 추후에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구분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강의를 다 끝내고 장부조회 쪽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개인 사업자는 이익잉여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자본금에서 모든 거 다 조정하는 거예요. 자, 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다음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인출금이에요. 인출금. 여러분 단어에서 느낌이 쫙 오죠. 내가 돈을 출자하면 자본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돈을 빼낸다는 또 다른 계정 과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 볼게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회사에서 돈을 뺐을 때 사용하는 그런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기중에만 임시로 썼다가 기말에는 자본금과 조정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설명을 했고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기업은 자본금, 인출금 두 개만 있으면 끝나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금정문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서 개인 기업이에요. 자, 전산회계 2급은 개인 기업 대상으로 자본을 낸다고 했죠.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이 얼마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개인 기업은요. 이익잉여금이 없어요. 내가 출자한 돈도 자본금 처리하고요. 내가 벌어들인 돈도 자본금 처리해요. 자, 날짜가 1월 1일, 9월 15일, 12월 30일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씩 분개를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자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볼게요. 현금 5,1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대요. 출자금을 냈대요. 그럼 회사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현금이 들어오겠죠? 자, 5,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변이 뭘 쓰는 거냐? 5,100만 원이 들어왔죠? 이걸 뭘 처리하겠습니까? 출자금 받았으니까 이걸 자본금 처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9월 15일이에요. 사업주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1,910만 원을 인출한 거예요. 돈을 빼왔어요. 원래 여러분 그 법인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빼오면 안 돼요. 근데 개인은 내 거예요. 마음대로 빼워도 됩니다. 그래서 자, 9월 15일자는 어떤 분개를 해야 되냐면 사업 개인 기업 입장에서 돈을 내줬잖아요. 그럼 뭐가 나가느냐? 현금이 나가겠죠. 얼마가 나가느냐? 191만 원 나가겠죠? 그러면 차변에도 191만 원을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다 뭘 정리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개인 사업주한테 빌려준 거라면 여기다가 단기 대여금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그건 법인 이야기고 개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돈 내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원래 여기다 뭘 적어야 되냐면 돈을 빼갔으니까 내가 넣은 돈을 다시 뺐으니까 자본금을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넣어줄 때는 자본금 잡아주고 돈을 빼올 때는 자본금 빼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좋겠는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회계는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중에 돈이 빼지면 자본금을 바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자, 임시 계정으로 뭐로 일단 쓰게 돼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거를 자본금이 아니라 인출금으로 일단 적게 돼 있는 거예요. 인출금. 그랬다가 12월 31일 날 기말 결산 시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대요. 이 말의 의미는 자본금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월 31일이 되면 첫 번째 어떤 분개를 해야 되냐면 분명히 이 9월 15일자 거래에서 돈을 빼갔으니까 출자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자본금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본금을 191만 원을 줄여줘야 되는데 9월 15일자에 임시 계정으로 인출금을 적었기 때문에 인출금을 이제 없애줘야 되는 거죠. 191만 원.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때부터 처음부터 자본금을 처리했더라면 얘하고 없어지죠. 차변 대변 없어지니까 요 자본금 191만 원 딱 차변이 없어지고 현금 191만 원 딱 대변 나가면 되는 건데 돈을 한 번 딱 빼는 게 아니라 몇 번 뺐다가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기중에는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다가 잔액을 한 번에 나중에 자본금 정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거래 때문에 자본금이 191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5,100만 원을 냈었죠? 191만 원 빼는 거죠?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그런 다음에 12월 31일에 가보니까 어떤 거래가 발생했느냐? 단기순이익이 620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자본금 출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벌어들인 돈도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몽땅 다 자본금에 더해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따라서 자본금이 늘어나야 돼요. 얼마가 늘어나야 되느냐? 벌어들인 돈이 늘었으니까 얼마입니까? 620이 늘어야죠. 620만 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또 620만 원을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건 좀 암기가 필요한데요. 손익계정에 마감을 해요. 여러분 이 강의 말고 저 앞쪽 회계 순환 과정 쪽에 가면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인 회계 순환 과정 쪽에 손익계정을 마감을 해서 자 손익계산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다시 끌고 와서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때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수익 비용들을 집합 손익계정에다가 이걸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근데 K랩은 집합자를 빼고 자 여기 있는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손익을 쓰고요. 대변에 자본금을 그만큼 늘려주면 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는 뭘 계산하는 문제이냐면요. 12월 31일년제 자본금을 물어봤잖아요. 자본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1번 있죠. 최초 출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차피 얘는 없어졌으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줄어들었죠. 얘는 뺀 돈입니다. 또 하나 다시 이익으로 늘어나는 금액이죠. 그래서 자 최초에 5,100만 원 들어왔죠. 자 5,100만 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91만 원을 빼갔죠. 그 다음에 이익이 620만 원 늘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5,100만 원 빼기 191만 원. 자, 더하기 620만 원 하면 이 금액이 5,529만 원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5,100만 원에서 191만 원을 빼고 다시 620만 원을 더하면 5,529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문제는요. 객관식으로 나와서 여기에 보기가 1, 2, 3, 4가 있었던 건데 보기에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5,529만 원이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가 실무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요 내용들을 그대로 K랩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좀 전에 봤던 그 자본 거래 내역을 금정문구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회사 쪽에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금정문구로 회사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클릭을 하셔서 여기 금정문구에 있죠. 자, 금정문구 엔터를 치면 이제 금정문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먼저 일반전 표창 입력을 하셔서 자, 날짜를 1월 1일로 입력을 하시고요. 현금 5,1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라고 여러분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3번 누르셔서 현금이 5,100만 원이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5,100만 원 입력하기 위해서 현금 F2 눌러서 치고요. 금액이 5,100만 원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본금으로 들어왔으니까 4번 대변 눌러서 F2 누르신 다음에 계정 과목을 자본금 이렇게 쳐서 입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1월 1일자에 처음 출자 금액은 입력을 했고요. 9월 15일자로 가서 자, 추가 입력을 해볼게요. 9월 15일자 가서 자, 내용을 보니까 사업주가 개인 사업 목적으로 1,910만 원을 자, 현금으로 인출했다라는 분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현금 인출을 했으니까 대변에 이제 현금이 나가고 차변에는 원래 자본금을 줄여야 되는 건데 자, 기중에는 임시로 모두 다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로 했으니까 3번 눌러서 자본금 원래 곧장 줄여야 되는데 임시 계정으로 인출금을 쓰기로 했으니까 인출금 입력을 해서 191만 원이죠. 191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4번 눌러서 이제 현금이 나갔으니까 F2 누르신 다음에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해서 192만 원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다가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결산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2월 31일로 가서 먼저 인출금 계정 과목을 갖다가 정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인출금 계정 과목을 없애야 되니까 차변에 있던 인출금을 자, 대변으로 없애줘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만큼 자본금을 줄여줘야 되니까 3번 눌러서 먼저 자본금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얼마를 줄여줘야 되는 거냐? 아까 인출금으로 들어갔던 191만 원을 이렇게 줄여주고요.
자, 여러분 동시에 이제 인출금 계정 과목을 없애야 되니까 4번 눌러서 차변에 있던 인출금 여러분 요 계정 과목을 자,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기중에 처리했던 인출금에 대한 계정 과목을 없애주는 정리분계가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말 결산 시 당기순이익 620만 원이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자본금으로 올려줘야죠. 아까 여러분 칠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익이 생기면 이익잉여금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만 개인 기업은 모두 자본금에서 가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자본금을 늘려주는 거죠. 자, 먼저 분계를 거꾸로 해보면요. 4번 눌러서 자본금을 먼저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기순이익 발생한 금액 자, 620만 원이 자본금이 늘어난 거고요. 3번 누르셔서 원래 이제 이 손익분계를 먼저 쭉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익이 생기고 왼쪽에 손익이 생겨 있던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원래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익이란 집합손익 계정을 이용하는데 차변 쪽에 집합손익을 다시 끌고 와서 이제 이익을 없애줘야 되니까 자, 3번 눌러서 집합손익을 쳐야 되는데 K랩은 손익이란 개념감을 쓴다 그랬죠. 집합자를 빼고 이렇게 620만 원 차변에 입력하면 자, 이익들이 없어지면서 이게 다 자본금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본 관련된 분계 K랩 입력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 알아볼 내용이 바로 뭐냐면 T 계정에다가 자본금을 표시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과감하게 패스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T 계정 개념이 조금만 있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T 계정입니다. T자 모양이죠? 자, 근데 이제 좀 전 제가 거래를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1월 1일자에 5,100만 원 출자를 했죠. 191만 원에 그 중에서 9월 15일자에 그 중에 191만 원을 빼왔죠. 그리고 1년치 620만 원 돈을 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몽땅 다 이 자본금 계정 하나에서만 조정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자본금은 대변 계정이잖아요. 이 오른쪽이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왼쪽이 감소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고려하셔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최초에 출자 5,100만 원을 했다? 여기다 적는 겁니다. 증가는 오른쪽이니까, 자본 쪽이니까. 자, 1월 1일 출자 이렇게 5,100만 원을 적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감소가 여기 191만 원 발생했죠? 9월 15일자. 9월 15일자에 감소한 금액이 있는데 인출을 한 거 아닙니까? 인출 얼마? 191만 원. 그런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게 다시 출자금이 자본금이 늘어난 거잖아요. 다시 여기다 적는 겁니다. 자, 12월 31일 자, 당기순이익 얼마입니까? 620만 원. 이렇게 좀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이 증가한 금액 아닙니까? 얼마가 총 증가한 거냐? 더해보면 자, 620만 원에다가 5,100만 원을 더하면 오른쪽 개가 5,720만 원이 될 거고요. 왼쪽에서 이제 인출금을 뺐기 때문에 191만 원을 빼고 나면 기말 자, 12월 31일에 차기로 2월하는 금액이 나오겠죠? 다음 기로 2월하는 금액.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5,529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기말 자본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T 계정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른쪽은 증가고요. 왼쪽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만약에 단기 순손실이 생겼다면 여기다 안 적고 여기다가 적어주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T 계정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혹시 너무 어려우면 과감히 패스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자, 이상 공부한 자본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개인기업 위주의 자본을 공부했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개인기업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금에서 모든 걸 다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이란 게 개인기업 만들 때 또는 설립한 이후에 출자한 돈에다가 추가로 발생한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발생한 당기순손실을 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인출금은 뭐냐?
자, 개인 사업주가 회사 돈을 추가로 빼오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어서 사실은 인출금 대신 자본금을 곧장 줄이면 되는데 돈을 여러 번 빼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자본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출금 쪽으로 정리하다가 마지막 12월 31일에 인출금을 세고 자본금을 줄여주는 그런 처리한다고 했죠. 그리고 자본금의 퇴계정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 2월 된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 출자한 거 이렇게 적어주게 돼 있고요. 이익이 생기면 오른쪽에 적어주고요. 손실이 생기면 왼쪽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인출하게 되면 왼쪽에 인출금을 적어줘서 이쪽에 남아있는 금액이 차기로 이월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모두 끝냈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수익, 비용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